안녕. 잘 자. 초등필독 인성인문학 소통 오프라 윈프리 미국을 감동시킨 소통의 여왕 인문학 맛보기 오프라 윈프리 1954년부터 미국의 방송인 가장 아름다운 소통 오프라 윈프리 말 한마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바로 그런 여성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는 마이크 앞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방송인이자 자선 사업가랍니다.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녀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가 되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훌륭한 이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도전 정신 때문이에요. 인문학 인물탐구 1. 긍정의 눈으로 시련을 넘어서다.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 미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흑인이에요. 흑인, 거물흑, 사람인, 털과 피부가 검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당연히 오프라도 피부색이 검었지요. 오프라는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답니다. 군인이었던 아빠는 딸이 태어난 줄도 몰랐어요. 엄마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지요. 양육비, 기를 양, 기를 육, 쓸 비,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 오프라의 원래 이름은 오르파예요. 우두머리가 되라는 뜻에서 외할머니가 성경책을 보고 지어준 이름이랍니다. 그런데 동네 할머니들은 그 이름을 발음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엄마가 오르파라고 일러줘도 자꾸만 오프라로 불렀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이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지 결국 엄마는 딸의 이름을 아무 의미도 없는 오프라로 정했어요. 그러고는 돈을 벌겠다고 큰 도시로 떠났지요. 오프라가 돌이 되기도 전이었답니다. 외할머니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 외따로 떨어진 시골이었어요. 마을 사람이라고는 나이 든 어른들 뿐이었죠. 놀아줄 친구도 없고 텔레비전도 장난감도 없었어요. 외할머니 집에서 키우는 소와 양, 닭과 돼지, 그리고 강아지가 오프라의 유일한 친구들이었어요. 집에는 수돗물도 나오지 않았고 변변한 농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외할머니 혼자 가축들을 키우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농기구, 농사농, 그릇기, 가출구,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기구, 가축, 집가, 짐승축, 소나 말, 개, 닭 등 집에서 키우는 짐승. 한창 바쁠 때는 가축들 먹이줄 시간도 없었어요. 오프라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가축들을 들판으로 끌고 나가 풀을 뜯기거나 벌레를 잡아먹게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외할머니 일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오프라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어요. 또래 친구라곤 한 명도 없고 놀이시설도 게임기도 휴대전화도 없는 시골 마을에서 오프라는 심심할 때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다행히 오프라에게는 동물 친구들이 있었어요. 강아지야, 넌 왜 집안에만 있니? 친구랑 싸웠어? 병아리야, 밥 흘리면 안 돼. 밥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렴. 그래야 알을 많이 낳을 수 있거든. 소야, 수고했어. 우유 잘 마실게. 오프라에게는 동물 친구들이 유일한 말벗이었어요. 유일, 오직 유, 한 일, 오직 하나뿐인 것.
지루하고 외로운 시간도 동물 친구들이 있어 즐겁게 보낼 수 있었지요. 오프라는 특히 말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상대, 서로상, 대할 때, 서로 마주 대하는 대상. 외할머니는 자기 전에 오프라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했어요. 오프라는 그 이야기를 동물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로 했답니다. 동물 친구들은 오프라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었어요. 오프라는 매일 외할머니를 돕고 남는 시간이면 신이 나서 동물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깃거리는 얼마든지 있었답니다. 어떤 날은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동네 할머니들끼리 수다 떠는 이야기도 귀담아 두었다가 동물 친구들에게 들려주고는 했어요. 조금 재미없으면 일부러 이야기를 꾸며 넣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말솜씨와 상상력이 점점 풍부해졌어요. 풍부, 풍년풍, 부유할 부, 어떤 기운이나 재물이 넘칠 만큼 풍성하다. 가끔은 혼자만의 비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비밀, 숨길 비, 빽빽할 밀. 남들은 모르고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 외할머니한테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그런 비밀이 새어나갈 염려도 없고 외할머니가 속상해 하실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프라가 동물 친구들에게만 들려준 비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교회에 갔었단다. 그런데 이상하지?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 아빠가 있어. 외할머니 손을 잡고 간 건 나밖에 없어.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실까? 그날따라 오프라는 목소리가 시무룩했어요. 오프라는 6살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어요. 외할머니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만 했어요. 기도, 빌기, 빌도, 바라는 것을 간절히 비는 것. 오프라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그랬더니 삐약삐약 병아리가 울었어요. 소는 눈을 끔뻑대고 염소는 안절부절, 강아지는 꼬리를 유난히 세게 흔들었어요. 오프라는 동물 친구들의 위로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뚝 그쳤어요. 마침내 동물 친구들과 오프라가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소통, 트일소, 통할통, 생각이나 마음이 서로 통함. 오프라는 외우기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오프라가 3살 때부터 한글을 가르쳤답니다. 오프라가 집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는 성경뿐이었어요. 성경, 성인성, 진할경, 기독교의 신약과 구약 성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동화책이나 만화책 같은 것을 사볼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이에요. 외할머니는 오프라가 성경을 잘 외운다고 동네방네 자랑했어요. 오프라를 데리고 나가서 성경을 외워보게 할 때도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손녀딸이 얼마나 영리한지. 시골 사람들은 오프라가 성경을 줄줄 외우는 것을 보고는 입이 마르게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오프라 할머니, 똑똑한 손녀를 두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외할머니는 손녀가 칭찬받는 게 좋아서 자꾸 성경을 외우게 하고 오프라는 외할머니가 기뻐하는 게 좋아서 더 열심히 성경을 외웠어요.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에 오프라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한 적도 있답니다. 암송, 어두울 암, 외울 송, 글을 보지 않고 입으로 외는 것. 이처럼 오프라는 외할머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건 바로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외할머니는 부모님 대신 오프라를 바르고 착하게 키워주었어요. 잘한 일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고 때로는 엄한 선생님처럼 혼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오프라를 예뻐하면서 회초리를 들기도 했지요. 너무 귀엽게만 키우면 버릇이 나빠지기라도 할까봐 더욱더 마음을 쓴 거예요. 외할머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이었어요. 정직, 바를 정, 고들직, 마음에 거짓이 없이 바르고 고듬. 작은 일이라도 속임수를 쓴 것이 밝혀지면 무섭게 꾸중했지요.
어리광을 부리거나 떼를 쓰는 것도 그냥 보고 넘기지 않았어요. 먼저 남을 위할 줄 알아야 너도 대접받는 거야. 알았지? 대접, 기다릴 때 이을 접, 음식이나 예의를 갖춰 손님을 모시는 것. 외할머니가 평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준 얘기예요. 가끔 야단을 맞아도 오프라는 외할머니와 사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받고 자라던 오프라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외할머니가 더 이상 오프라를 돌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오프라, 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부디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렴. 외할머니 얼굴에는 병색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병색, 병병, 빛색, 병든 사람의 얼굴빛. 오프라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늙고 병든 외할머니 집에서 계속 신세를 질 수도 없고, 이대로 떠나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외할머니도 엄마 집으로 모셔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의 초라한 행색으로 보아서는 이런 생각조차 어림도 없는 희망사항인 듯 했어요. 행색, 단일행, 빛색, 옷차림이나 태도에 나타나는 느낌. 할머니, 제가 커서 모시러 올게요. 그동안 잘 지내셔야 해요. 어냐, 그래, 그래. 외할머니 눈에서도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프라는 그 순간 서름이 복받쳤어요. 이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기차와 버스로 몇 시간을 달려서 엄마를 따라간 곳은 밀워키라는 복잡한 공장지대였어요. 기차, 물 끓는 김기, 수레차, 기관차를 여러 대 연결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공장지대, 장인공, 마당장, 땅지, 띠대,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시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자동차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풍경에 오프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는 도시 한복판을 지나 쓰러질 듯 낡은 아파트가 늘어선 어느 뒷골목으로 오프라를 데려갔어요. 들어와.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엄마가 말했어요. 오프라는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크고 작은 신발들이 흩어져서 발 디딜 틈도 없는 현관에는 음식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은 빈 그릇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잠깐 기다려. 엄마는 방에 한가득 쌓인 빨랫감을 한쪽으로 밀치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더니 옆집에서 웬 갓난아이를 데려와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네 동생 패트리샤야. 오프라는 흑인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의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낯설고 외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빈민가, 가난할 빈, 백성민, 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리.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여동생 패트리샤는 오프라와 아빠가 달랐어요. 엄마는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패트리샤를 옆집에 맡겨두고 퇴근 후에 데려왔어요. 퇴근, 물러날 퇴, 부지런할 근.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옴. 엄마는 오프라를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녁에 일이 끝나고 패트리샤를 집에 데려오면 엄마는 잠만 잤어요. 엄마와 패트리샤는 방에서, 오프라는 거실에 작은 침대를 놓고 잠을 잤어요. 낮에는 빈집에서 하루 종일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럴 때는 왠지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프라는 외할머니의 바람처럼 정말 엄마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좁고 지저분한 아파트에는 엄마와 패트리샤 외에도 여러 명의 남자와 여자가 거의 함께 살다시피 했어요. 현관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던 신발의 주인공들이에요. 엄마가 쉬는 날이면 카드놀이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러 어김없이 친구들이 찾아오고는 했어요. 가엾은 엄마는 맥주를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는 것 말고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때는 오프라를 집에 데려온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 했어요. 그나마 한 가지 즐거운 일은 유치원에 가게 된 거예요. 유치원, 어릴유, 어릴치, 동산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하지만 막상 유치원에 가보니 너무 시시했어요. 새로운 것이라고는 없고 전부 외할머니에게 이미 배운 것들 뿐이었지요. 오프라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저는 유치원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은 오프라의 당돌한 편지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돌, 당황한 당, 갑자기 돌.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다부진 태도. 저는 글자와 숫자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선 더 배울 게 없어요. 선생님은 또박또박 자신의 주장을 적어내려간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프라는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충분한 아이라고 판단했어요. 주장, 주인주, 베풀장, 자신의 의견을 굳게 내세움.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은 다시 오프라를 2학년 교실로 보냈어요. 유치원도 건너뛰고 단번에 2학년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프라는 입학하자마자 바로 유명인이 되었어요. 유명인, 있을유, 이름명, 사람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 이름 없는 총구석에서 온 아이가 또래들보다 한참 앞서갔으니 오프라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요. 엄마도 무척 좋아하시겠지? 오프라는 얼른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1시간, 2시간,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늘따라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어요. 이윽고 저녁이 되었어요. 엄마가 패트리샤를 데리고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오프라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나 이제 유치원생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피곤해. 학교 얘기는 선생님이랑 해. 엄마는 만사가 귀찮다는 얼굴이었어요. 만사, 일만만, 일사, 온갖 일들. 오프라는 혹시 엄마가 잘못 알아들었을까봐 더 열심히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난 이미 글자와 숫자를 다 알고 있어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공부해도 된대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데. 아무리 설명해도 엄마의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표정, 겉표, 뜻정, 얼굴에 나타나는 마음이나 생각. 오프라는 크게 실망했어요. 엄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는 외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외할머니라면 틀림없이 오프라를 칭찬하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이럴 거면 엄마는 날 왜 데려왔을까? 오프라는 차갑고 어두운 마루에서 혼자 누워 잘 때마다 왠지 서럽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고는 했어요.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오프라는 성격이 점점 반항적으로 변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오프라를 모질게 대했지요. 오프라는 별것도 아닌 일로 심하게 야단을 맞으면 엄마가 패트리샤를 편애한다고 느꼈어요. 편애, 치우칠 편, 사랑해. 어느 한쪽으로만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 모든 생활이 패트리샤 위주였어요. 위주, 할위, 주인주, 으뜸으로 삼음. 패트리샤가 울거나 아프면 엄마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오프라를 들들 볶았어요. 그럴수록 오프라는 성격이 더욱 비뚤어졌어요. 8살이 되자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만큼 엄마와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다 결국 엄마는 오프라를 친아빠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친아빠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달랑 손에 쥐어주고 엄마는 오프라를 혼자 버스에 태웠어요. 주소, 살주, 바소, 집이나 건물이 자리 잡은 위치. 버스는 어느 낯선 도시에 오프라를 내려놓았어요. 다행히 정류장에 아빠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오프라 안녕? 내가 네 아빠란다. 반갑구나.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아빠는 다정한 분이었어요. 아빠는 젤마 아줌마와 결혼해서 식료품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두 분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식료품, 밥식, 헤아릴료, 물건품, 음식의 재료가 되는 물품. 젤마 아줌마는 오프라를 무척 예뻐해 주었답니다. 오프라는 아빠와 젤마 아줌마와 같이 사는 게 즐거웠어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오프라에게 젤마 아줌마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 달에 2권씩 같이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 할까? 좋아요, 아줌마. 오프라는 젤마 아줌마 말을 잘 따랐어요. 그러면서 성적도 쑥쑥 오르고 친구들도 여러 명 생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오프라를 데리러 왔어요. 전에는 집이 좁아서 오프라를 이곳에 맡겼지만 이젠 새 집으로 이사했으니 내가 데려갈 거예요. 그동안 아빠와 젤마 아줌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오프라는 엄마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프라를 키울 권리가 엄마한테만 있었거든요. 권리, 권세권, 이로울 리, 특정한 지위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오프라, 항상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아빠는 오프라와 작별하면서 신신당부했어요. 작별, 지을 작, 나눌 별, 인사를 하고 헤어짐. 젤마 아줌마도 진심으로 오프라의 행복을 빌어주었지요. 그러나 엄마는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방 2칸짜리로 옮기고 남동생이 하나 더 생긴 것 말고는 달라진 게 거의 없었어요. 9살이 되던 그 해부터 14살이 될 때까지 오프라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을 견뎌야 했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2. 위대한 도전의 상징이 된 이름 오프라 윈프리.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한 엄마는 독서가 중요한 공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프라가 책을 읽는 것도 탐탁지 않게 여겼지요. 그 시간에 동생들을 돌봐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화가 나면 오프라의 책을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오프라는 아빠와 젤마 아줌마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꿋꿋하게 책을 읽었어요. 오프라에게 책은 고달픈 현실을 잊게 해주는 비타민 같은 것이었지요. 오프라는 중학교에서도 우등생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등생, 뛰어날 우, 무리 등, 날생, 성적이 남보다 뛰어난 학생. 그런데 슬프게도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엄마는 오프라를 고등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되었어요. 오프라는 몹시 실망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뜻하지 않게 좋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그 지역 최고의 명문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도록 추천장을 써 주신 거예요. 장학금, 장려할 장, 배울 학, 쇠금. 성적은 좋지만 가난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주는 돈. 고등학교 입학식 날, 오프라는 왠지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백인이었어요. 그제야 오프라는 불쾌한 느낌의 정체를 알아차렸어요. 불쾌, 아닐 불, 쾌할 쾌,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않음. 수백 명의 학생들 가운데 오프라처럼 피부가 까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프라는 상상도 못할 만큼 잘 사는 집안 출신에 교과서 빼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감싸고 다니는 아이들이었지요. 명품, 이름명, 물건품, 이름이 널리 알려지거나 뛰어난 물건. 오프라는 자신이 그들 사이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실력으로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보란듯이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올렸어요. 그러자 오프라를 대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괜히 삐딱한 눈길을 보내던 친구들도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왜 난 아직 이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까? 오프라는 여전히 학교가 몹시 낯설고 불편했어요. 집에 오면 항상 돌봐주어야 하는 동생들과
어른들의 흐트러진 모습이 오프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 공부에 집중할 수도 편안히 쉴 수도 없었어요. 소음, 떠들소, 소리음, 시끄럽고 불쾌한 소리, 집중, 모을집, 가운데 중, 모든 기운이나 정신을 한 곳으로 모음. 다른 애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엄마에게 화가 났어요. 오프라에게 있어 집은 차마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곳이었어요. 그런 집에 산다는 것이 알려질까 봐 아예 학교에도 가기 싫었어요. 오프라는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고 나쁜 길로 빠져들었어요. 엄마와 다툰 날이면 밤늦도록 거리를 쏘다니기도 했답니다. 그런 오프라를 받아들이지 못해 엄마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난 이제 널 책임질 수가 없어. 아빠한테 가는 게 낫겠다. 엄마는 더 이상 오프라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다시 아빠와 젤마 아줌마가 사는 곳으로 가면서 오프라는 세상에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오프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오프라, 넌 강한 사람이야. 이젠 다 잘 될 거야. 아빠는 오프라를 격려하며 꼭 안아주었어요. 격려, 격할 격, 힘쓸 려,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아 힘이 나게 함. 그곳에서 평범한 흑인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옮긴 뒤 오프라는 비로소 활기를 되찾았어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책도 열심히 읽고 토론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프라는 한 선생님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토론, 칠토, 논할론, 어떤 주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펼치는 것. 오프라, 너한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있어. 선생님은 토론과 연설에 뛰어난 오프라의 소통 능력을 일찌감치 알아보았어요. 연설, 편련, 말씀설,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 선생님은 학교 행사 때마다 오프라를 사회자로 내세웠어요. 사회자, 맡을사, 모일회, 사람자, 어떤 행사나 예식 등에서 진행을 맡아보는 사람.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프라가 사회를 잘 본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웃 학교에서도 종종 오프라를 사회자로 초청했지요. 나중에는 그 소문이 백악관까지 알려졌어요.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에요. 해마다 전국의 청소년 대표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백악관에서 열리는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오프라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어요. 백악관에 다녀와서 얼마 후 한 라디오 방송국 PD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어요. 혹시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해보고 싶지 않니? 학교 끝나고 와서 20분만 뉴스를 진행하면 돼. 많진 않지만 출연료도 받게 될 거야. 오프라는 PD 아저씨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빠는 오프라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지만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진 않았어요. 학비를 벌어 조금이라도 아빠 짐을 덜어주려면 우선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했어요. 실기시험, 열매실, 제주기, 시험시, 시험험, 재주나 재능을 증명해 보이는 시험. 오프라, 그거 참 멋진 일이구나. 우리도 응원할게. 아빠와 젤마 아줌마도 기뻐하셨지요. 두 분은 오프라와 죽이 척척 맞았어요. 오프라는 매일 신문을 소리내어 읽어가며 연습을 했어요. 오프라, 목소리가 너무 높아. 아니, 이번엔 너무 소리가 작아. 두 분이 도와준 덕분에 시험은 무사히 통과했어요. 오프라는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이제 도전의 첫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도전, 도들도, 싸움 전,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것.
오프라, 미인 대회에 한번 나가보지 않겠니? 예? 오프라는 처음에 PD 아저씨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미인 대회라니. 오프라는 그런 대회에 나갈 만큼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눈에 띄게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어요. 피부색은 까맣고 키는 작은 데다가 약간 통통한 편이었답니다. 오프라, 미인 대회라고 해서 무조건 외모만 따지진 않아. 특히 이번 대회는 화재 예방 홍보대사를 뽑는 자리야. 진짜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말솜씨가 될 거야. 외모, 바깥 외, 모양 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홍보대사, 넓을 홍, 알릴 보, 클 대, 불일 사. PD 아저씨는 오프라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라면 오프라도 자신이 있었지요. 경험 삼아 나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았어요. 아빠와 젤마 아줌마도 대찬성이었어요. 과연 오프라의 두 번째 도전은 성공할까요? 화재 예방 미인대회에 참가한 후보자들 가운데 흑인은 오프라 한 명뿐이었어요. 후보자, 기후후, 기울일 보, 사람차. 선거나 대회 등에 나가 어떤 직위나 신분을 얻으려는 사람.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객석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객석, 손객, 자리석, 극장이나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앉는 자리. 아빠와 젤마 아줌마가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대회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후보자들과 차례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기죽지 마, 오프라. 오프라는 차분하게 또박또박 사회자의 물음에 대답했어요. 역시 심사위원들은 오프라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어요.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의 여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오프라에게 사회자가 물었어요. 축하해요, 오프라. 당신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이때 오프라가 자기도 모르게 떠올린 이름이 있었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앵커, 바바라 월터스였어요. 아나운서는 뉴스를 진행할 때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앵커는 자신의 의견을 곁들여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나운서는 방송국에서만 일하지만 앵커는 사건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취재를 하기도 해요. 취재, 가질취, 제목재, 작품이나 기사에 쓸 재료나 소재를 찾는 것. 그래서 앵커를 방송의 꽃이라고 하지요. 사실 미인대회 사회자의 질문이 있기 전까지 오프라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대답을 하고 나니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오프라는 대학에 입학한 뒤 본격적인 방송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학년이 되던 해에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앵커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모집, 모을모, 모을집, 조건에 맞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뽑아서 모음. 흑인 여성이 텔레비전 앵커로 뽑히는 건 아주 드물 때였어요. 쉽지는 않지만 오프라는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쉬빌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방송국이었지만 경쟁이 몹시 치열했어요. 오프라는 시험에 나올지도 모를 질문을 종이에 써놓고 말투부터 동작 하나까지 실수가 없도록 열심히 연습했어요. 얼마 후, 이 방송국에서 가장 나이 어린 최초의 흑인 여성 앵커가 탄생했어요.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어요. 행운, 다행행, 옮길 운, 몹시 좋은 일. 오프라 윈프리의 장점은 생생한 전달력이에요. 전달력, 전할 전, 통달할 달, 힘력, 어떤 상황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일.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마치 직접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지요.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때 오프라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ABC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방송사인데 오프라가 이렇게 큰 방송사의 저녁 뉴스 아나운서로 뽑힌 거예요.
오프라를 아나운서로 뽑은 것은 ABC 방송사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방송국 중 하나로 볼티모어라는 대도시에 있었어요. 아빠 집에서 볼티모어는 멀리 떨어진 곳이라 취직하려면 대학 졸업을 포기해야 했어요. 취직, 나아갈 직분직, 일할 직장을 얻는 것.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는 마쳐야 하지 않겠니? 아빠는 졸업 후에 입사해도 늦지 않다고 했지만 오프라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입사, 들립, 모일사, 회사에 취직해 들어감. 아빠, 전 방송 일을 할 수 있다면 졸업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신 아빠랑 아줌마가 실망하지 않도록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오프라는 아빠를 설득해서 결국 허락을 받았어요. 대학 졸업장보다 더 큰 보람을 안겨드릴게요. 집을 떠나면서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오프라, 정말 실망이군. 그렇게 하려면 집어치워! 입사하자마자 오프라에게 상사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오프라가 야단 맞은 이유는 너무 슬픈 뉴스 원고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 일로 아나운서에서 밀려난 오프라는 사건 현장으로 나가 상황을 전하는 리포터가 되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번번이 꾸지람을 들었어요. 오프라의 착하고 인정 많은 성격이 오히려 문제가 된 거예요. 인정, 사람인 뜻정,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씨.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나 기자가 뉴스를 전할 때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근원원, 법칙, 기본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 그런데 오프라는 사건 현장에서 다친 사람을 보거나 억울해하는 사람을 인터뷰할 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어요. 어느 때는 끔찍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차마 마이크를 들이대지 못한 채 울기만 할 때도 있었어요. 윗사람들은 오프라에게 뉴스를 맡기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새로 생긴 아침 방송의 토크쇼 사회를 보게 했어요. 이건 마치 안방에서 구석방으로 내쫓긴 것과 같았어요. 온 가족이 시청하는 저녁 뉴스는 방송국의 간판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에 비해 주로 가정주부들이 많이 보는 아침 토크쇼는 시청률이 낮으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토크쇼 사회를 조금 꺼린답니다. 게다가 새로 생긴 토크쇼 사회를 맡기면서 방송국에선 오프라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어요.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경쟁사 프로그램과 시청률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첫 방송이 나간 뒤 프로그램은 예상을 뛰어넘는 시청률을 올렸어요. 예상, 미리 생각상. 이를 겪어보기 전에 미리 상상함. 남의 감정이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한마음이 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해요. 공감, 한 가지 느낄 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공감은 소통의 기본이지요. 사람들은 마치 출연자와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이끌어가는 오프라의 자연스러운 진행 솜씨에 친근감과 공감을 느꼈답니다. 오프라는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보란듯이 경쟁사 프로그램을 앞질렀어요. 오프라, 까다로운 출연자들도 당신 앞에선 수대장이가 되는 것 같더군요. 그들이 입을 열게 하는 무슨 비법이라도 있나요? 비법, 숨길 법, 자기만 아는 특별한 방법. 난 그저 내가 아는 사람과 대화를 했을 뿐이에요. 동료들의 질문에 대한 오프라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오프라는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어요. 진행, 나아갈 단일행,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감.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 좋아하는 것,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등 질문을 쏟아붓기 전에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했답니다.
또 출연자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얘기를 하지 않기로 소문난 출연자들도 오프라와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덕분에 바바라 월터스를 비롯한 최고의 유명 인사들이 토크쇼의 단골 손님이 되면서 오프라는 방송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로 떠올랐어요. 1986년 9월 8일 오프라 윈프리 쇼 첫 방송이 시작되었어요. 학비 때문에 작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간제로 일하던 소녀가 자기 이름을 내건 토크쇼 진행자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25년 동안 출연자와 함께 울고 웃는 오프라의 진솔한 매력은 전 세계 100여 개의 나라의 시청자를 사로잡았답니다. 진솔, 참진, 거느릴 솔, 진실하고 솔직함. 클린턴, 오바마 등 미국의 역대 대통령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정도였지요. 오프라가 토크쇼에서 소개한 책은 100만 부가 넘게 팔려나가 책을 안 읽던 사람들도 서점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오프라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당당함과 솔직함,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함이에요. 오프라는 방송에 나간다고 해서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거나 가식적으로 굴지 않았어요. 가식적, 거짓각, 꾸밀식, 관역적,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 아직도 전 세계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두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느 날 오프라는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방송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이 토크쇼는 서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오프라는 발이 너무 아파서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조금만 참자. 이게 얼마나 멋진 구두인데. 하지만 예쁘게 보이려고 가짜 미소를 지을 순 없어. 오프라는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들과 방송을 지켜보는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떠올리며 갈등했어요. 그러다가 미련 없이 구두를 벗어던지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구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끔 싫은 일을 확 벗어던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한 관객들에게 오프라가 다시 말했어요. 사태, 일사, 모양태, 일이 돌아가는 상태. 여러분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아, 너무 자주 하면 곤란하겠지만요. 그러자 관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자칫 방송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오프라의 솔직한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호감을 느꼈어요. 호감, 좋을 호, 느낄 감, 좋게 여기는 감정. 이제 오프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오프라는 한때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한 적이 있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차츰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건 가난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거예요. 다시 가족을 찾았을 때 엄마는 여전히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었어요. 또 동생들은 건강 상태가 몹시 안 좋았어요. 오프라는 가족의 고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배움이 없으면 절대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순환, 악할 악, 돌순, 고리환, 나쁜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됨. 이때부터 청소년 교육과 자선 사업을 시작한 오프라는 전 세계의 어려운 가정을 나눔과 봉사의 대상으로 정했어요. 자선 사업, 사랑자, 착할선, 일사, 노약자와 고아, 병자, 가난한 사람 등을 돕는 사업. 그녀의 노력 덕분에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의 청소년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 오프라는 방송계를 떠났지만 세상을 향한 그녀의 소통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돌이킬 반, 몸궁, 스스로 자, 살필 성, 반궁자성.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그 일이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 고쳐나간다는 말이에요. 반궁자성. 반궁자성은 남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 싸울 일이 없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반궁자성은 옛날 중국의 한나라의 우왕과 그의 아들 백개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로 반궁자문이라고도 해요. 어느 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했어요. 우왕은 백개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적과 싸우게 했어요. 그런데 백개는 전쟁에 참패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운이 나빴습니다. 장군,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백개의 부하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싸우자고 했어요. 그러자 백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저들에 비해 병력이 많고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싸움에 지고 말았다. 이것은 내가 덕이 부족하고 부하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 고쳐 나가는 게 먼저다. 백개는 싸움을 포기하고 하나라로 돌아와 검소하게 생활하며 더욱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하나라를 공격했던 나라의 왕은 스스로 항복을 청해왔어요. 이제는 하나라가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반궁자성은 남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 싸울 일이 없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씻을 새, 귀이, 공손할 공, 들을 청. 새이 공청.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매우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해요. 새이 공청. 새이 공청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답니다. 이 말은 중국 진나라의 학자 황보밀이 쓴 고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나라 선왕은 닭싸움을 매우 좋아해서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키워오도록 명령했어요. 왕은 닭을 훈련하는데 열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상자는 20날이 지나도록 아직 멀었다고만 했어요. 이놈은 제 기운을 믿고 지금 한창 사나워져 있습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곧 달려들려고 하니 좀 더 기다려셔야 합니다. 그렇게 또 10일이 지나도 기성자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왕은 훈련이 끝났다는 보고가 들어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40일이 지나자 기성자가 닭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왔어요. 이젠 다른 닭이 소리를 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싸움닭이 된 거죠. 기성자의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왕은 무릎을 탁 쳤어요. 옳거니 마침내 내 닭이 무리 중에 으뜸이 되었구나.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먼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답니다.